열린민주당에서도 재보궐선거의 후보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11월 초부터 후보를 내겠다,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부터 열린민주당의 원래 시그니처인 열린공천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저희는 매운맛 민주당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냥 녹록하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 선거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만만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접점이 붙을 부분이고 이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 지난 일요일 날 주말 선언하는 거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는데 상당히 출마 중독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단일화 중독증도 있다. 단일화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제가 느낀 건데 항상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세요. 저는 이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비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을 정책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소수정당 3주 만에 돌아온 시간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야의 보궐선거 후보군을 한참 얘기했는데 열린민주당에서도 재보궐선거의 후보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11월 초부터 후보를 내겠다,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부터 열린민주당의 원래 시그니처인 열린공천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후보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네네. 근데 나머지 작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얘기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열린공천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시당 전략공천. 네네. 전략공천이나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공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게 한 번 했는데 먼저 추천을 합니다. 각 1인당 3명씩.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죠. 일반 시민도 있고 이제 당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3인씩 하고 이거는 당 내외 인사 가릴 것 없이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일반 시민, 시민들 생각하기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 그러면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이면 아무래도 뭐 그 사람들을 뭐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령 지난번에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이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적격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각기 이제 그러니까 의사를 이제 물어봅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인기가 있으면 추천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몇 명까지가 될지는 지금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열어놓고 있고 마지막에는 전당원 투표로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스케줄이 대개 이제 최종 후보 결정은 1월 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은 일단 추천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추천 끝이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다 타진을 해서 아마 일반 시민들에게도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 후보 군을 알 수 있는 시점이 1월 정도 되는 겁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전당원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토론회와 뭐 패널 토론회 이런 걸 거쳐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당원 추천해서 10%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꽤 된대요. 꽤 된대. 아직 이제 사람은 모르지만 꽤 된다. 일단 다행이다 여기지만 이게 당내 인사는 되게 어떤 분들이 추천될 건지 되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당외 인사에서 어떤 분들이 나올지 가령 뭐 이기 투표이기도 하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마 이름들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권에서도 그게 큰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단일한 후보로 모을 것인가. 근데 이제 범여권에서도 정의당은 아마도 단일화 얘기를 전혀 이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독자 후보를 끝까지 낼 것이고 그러면 그 열린 민주당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뭐 독자로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일단은 이제 당연히 나올 일반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게 이게 너무 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범민주 진보 진영에 일단 파일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이 사이의 과정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은 이제 덩치가 큰 반면에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은 그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단일화하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꼭 있느냐. 그러려면 아마 나오는 거론되는 후보나 나오는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보통 저희가 5%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보가 나오고 나면 이게 두 자릿수까지 오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태도를 결정을 하는 게 아마 더 큰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모양도 맞지 않고 그 필요는 민주당이 만약에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나올 지지율 각종 조사에서 그 나올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겠죠.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9년 전에 박원순 후보인 경우에도 당시에 민주당에 대한 아직도 그 말하자면 지지가 많이 돌아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 후보 쪽으로 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상당히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겠고요.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 그러는 게 굉장히 필요해지리라.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저희는 매운맛 민주당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냥 녹록하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녹록하지 않다는 거는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그럴 일은 없고 당대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적절한 제안과 적절한 플랫폼을 제안할 때.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 선거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만만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접점이 붙을 부분이고 이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야 마찬가지로 다들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자, 그래서 후보는 독자적으로 내는 게 결정이 됐고 후보군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당원 추천은 이번 금요일까지 하고 국민 추천은 다음 주까지네요. 아니요. 국민 추천이 이번 지난주에 주까지 끝났고 네. 국민 추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군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주면 후보군은 결정이 돼서 그 후보군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1월이면 아마 후보가 확정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자, 현안 여쭤보자면 윤 총장 이제 징계 관련해서는 이제 그 행정법원에 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2부에서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얘기 나눴는데 검찰개혁 2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그 부분 그래야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사실 공수처 설치나 이런 거는 중간 단계다. 그다음에 경찰 이제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커지는 데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뚜렷하고요. 지금 이제 시민들께서는 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뭐 검수완박 뭐 이런 식의 검수완박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완성이 된다. 뭐 이런 거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 지금 이제 윤석열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출범이 되고, 그 이후에 국민들 설득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2단계 법제화는 이제 그 법사위원 하셨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제가 김정민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뭐 작전도 세우고 타임라인도 세우고 그랬지만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가장 큰 정치 일정인 방금 보궐선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치 일정에 대한 전망도 좀 여쭤보자면 만만치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쪽으로 출마 선언을 해서 서울시장 선거는 보궐선거는 더 뜨거워졌는데 이게 원샷 단일화가 될까요? 이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평론을 여쭤보는 제가 겁니다. 안철수 대표 지난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하는 거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출마 중독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단일화 중독증도 있다. 단일화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아마 일반 시민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항상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비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두 인물의 이른바 계륵 같은 상황, 윤석열과 안철수. 이거를 그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이걸 어떻게 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원샷을 할지 어떨지는 저는 솔직히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관심이 보통들 많이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는 저는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앞에서도 한 30여 분 들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임으로 보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뉴스공장에서 도시 이야기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한 게 시장하고 대통령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사람이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게 시장직을 대통령으로 가는 디딤돌 내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안철수 현상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실로서는 이제 절차가 중요하긴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의원님은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들 자유고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이 얘기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뭐 시간을 두고 보시죠. 그거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여쭤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더 힘이 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되겠죠. 네.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관계하고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관계가 성격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본 건데. 저희는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국민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겉으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의석수의 비율이라든가. 자, 그렇다고 최강욱 대표가 출마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쪽은 대표가 출마했으니까 좀 다른 차원이긴 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이제 어떤 처벌이 나든 간에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잖아요.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임기 전에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를 강제할 법적인 장치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총장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를 했고 조국 장관 기소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 사항에 대해서 항명을 한 거 이 부분에서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또 여기 많은 해석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좀 패스하고요. 네. 저는 오늘 제가 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있죠. 국토교통부 예. 변창흠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마디는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변창흠 후보의 쭉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경제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도시 쪽으로 넘어온 분이고 예. 그동안 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도시빈민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예. 재정부 위원이 만드셔서 도시의 여러 빈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이런 활동을 하던 그게 이제 지금은 도시연구소가 돼 있는데 그 도시연구소의 소장도 하고 상당히 공공성과 복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던 분인데 그리고 지금도 그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드러난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처럼 지금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은 알겠으나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드러난 한 2개 정도의 발언은 가령 이제 구의역 사고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약간의 비하성 발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과로 해결되지 않고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뭐 사과뿐만이 아니라 반성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적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에? 아니요, 열린민주당으로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책 기조가 김현미 장관 시절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을 정책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짚으셨습니다. 열린민당의 김진애 원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